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신이죠. 네, 단신 코너입니다. 네. 8월의 SF 소식. 네. 네. 지금 현재 녹음하는 날이 8월 13일이므로 네. 8월 13일까지의 이제 SF 단신이죠. 네. 일단 코로나 소식부터 네.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됐다. 뭐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네. 어떤 뉴스죠? 한겨레 신문에 있는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하자면 푸틴이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승인을 했다. 자신의 딸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이름이 스푸트니크 V예요. 스푸트니크가 소련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가요? 네, 맞아요. 네. 소련 시절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네. 이름인데, 요거를 따서 지었다는 거는 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미소 냉전 시대에 이제 러시아가 스푸트니크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자존심이 확 구겨졌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위성이 자기네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미국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니까 쟤네들이 그러면 아무 때나 우리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 때나 우리 사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주 경쟁이 시작이 되죠.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시작되면서 누가 먼저 달에 인간을 보내나 뭐 요런 내용의 이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 쇼크를 좀 불러일으키는 네. 좀 떠올리게 하는 이 1957년의 일이네요. 네. 이거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네이밍을 일부러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죠. 네. 자기 딸한테 맞췄는데 1차 접종 후에 딸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이튿날 37도로 떨어졌고 2차 접종 이후에도 체온이 조금 올라갔지만 곧 내렸다. 지금 몸 상태가 좋다. 일반적인 백신 접종의 증상이죠. 네. 백신 접종했는데 체온이 올라가는 건. 네. 러시아의 내각의 대부분이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러시아에서 1차 임상을 하고 한 달여 만에 최종 승인을 거쳤대요. 보통은 3차 임상까지 하잖아요. 3차를 좀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시기인데 네. 굉장히 성급하게 좀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같은 한겨레 뉴스에서 러시안 백신 안 맞는다, 이제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우려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된 백신이다,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러시아가 했다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어쨌든 이제 저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지금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네. 주가가 마구마구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많이 좀 올랐죠. 네, 거품이 있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네. 미국에서는 1월에야 백신 승인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하네요. 네.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네. 다음 달까지 성인 3만 명에게 투여해 10월 말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전 세계의 거의 20 몇 %래요. 네. 네, 그 정도로 미국은 심각한 그렇죠. 상태고. 500만 명인가 돌파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데. 팩스 보니까 미국인들이
참 그렇죠. 네. 마스크를 안 쓰겠다는 네. 이제 분들도 많고. 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뭔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는 그냥 약간 과학적인 어떤 기초 소양 이런 게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한데 또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는 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 교육을 딱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미국 우리나라가 과학 교육을 못하는 편은 아니죠. 그래도 전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가요? 미국하고 네. 비교해봐도 그런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죠. 수학 과학에 있어서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보다 못하긴 하는데 네. 뭐 예를 과학도 그렇게 들면 또 나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노벨상은 그쪽에서 받잖아요. 그렇게 치면 근데 그거는 네. 연구의 문제지 교육은 또 다르니까. 연구는 얼마나 또 그 연구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고 또 그 사회 시스템이나 그런 근데 구조가 뭐 얼마나 되고 교육이랑도 무관하진 않겠죠 그런 게. 또 그렇긴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지 뭐 그 제가 마스크에 경험해보지 대한 않아서 그 네. 마스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원래부터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이상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좀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갔을 때 좀 느꼈던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코로나 이전에도 좀 아픈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거든요. 감기 든 사람들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냥 좀 기관지 약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냥 마스크를 끼는 게 좀 일상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엄청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이전에는 마스크를 안 썼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됐잖아요. 네.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문제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으니까. 아, 뭐 그건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저는 네. 이제 받은 인상은 그랬어요. 아, 여기 사람들이 마스크를 되게 많이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마스크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주변에서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네. 음. 그리고 제 아는 친구도 집에 마스크가 원래 한가득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 원래 안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걸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원래 뭐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게 뭐 그래서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절반만 쓰면 50%만 쓰면은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90% 이상 쓰면은 요만큼만 죽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래서 제발 좀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읍소하는 그런 페이스북에서 막 상황이 댓글을 왔다고 읽어보고 있는데 미국인이 쓴 댓글을 읽어봤는데 네. 분명 지금 사망자가 원래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로 부풀려지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 댓글도 있고 원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건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냥 죽은 건 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네. 지금 그 1월부터 7월까지 사망한 인원을 총 합하면은 9.11 테러가 한 4번인가 난 거랑 똑같은 수치라고 하네요. 아 정말요? 네. 걱정스럽네요. 일본도 지금 거의 도쿄는 하루에 막 300명, 400명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치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긴급 조치 뭐 이런 걸 발령을 해가지고 뭐 가게들은 뭐 가능한 영업을 하지 말고 이런 거 권장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봉쇄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좀 괜찮은 느낌이긴 한데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한창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스크를 그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있을 때 마스크를 둘 다만 껴도
감염될 확률이 뭐 0.1%대로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둘 다 쓰면은 뭐 50%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실 운동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헬스장 가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하다가 막 이렇게 또 네. 감염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가신다면 마스크를 꼭 쓰시고 하셔야 되고 근데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홈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만족도가 높아요. 얼마 정도 드셨나요? 마련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각 단계에서 어떤 옵션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거의 뭐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한 싸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네,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한 5, 60만 원대 네, 에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쿼트. 네, 스쿼트 렉을 사셔야 되고 이 그 보통 이제 바벨을 이제 거치하는 그런 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는데 3대라고 하죠. 보통 이제 벤치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요거를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이 스쿼트 렉과 네, 바벨, 봉과 그다음에 봉에 이제 거는 원판. 네, 원판도 이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그 무게를 늘려나가야 되니까 그 최대한 많은 조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각 무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그런가요? 수학과 대학원생님? 예를 들어서 1.25, 2.5, 5, 그 다음에 10, 15, 20, 25 이렇게 있으면 1.25 단계로 다 올릴 수가 있나요? 이진수 생각해보면 2배씩 늘리면 되죠. 그럼 네, 되나요? 2배씩 늘리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은 그러네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음, 다 꽂아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적은 수로 하려면은 또 더 잘게 나눠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네. 어쨌든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원판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매트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가 그 고경도 매트라고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고경도? 네. 경도가 뭐 높다 이 그렇죠. 예, 뜻인가요? 딱딱한 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깔고 밑에 이제 다이소 매트를 깔아야 쥐었을 때? 밑에 집에 이제 그 소리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안 깔고 해봤는데 밑에 집에서 바로 인터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딱 받았더니 혹시 헬스 하시나요? 이런 거예요. 바로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헬스를 하는지를 아셨는지가 제가 저는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 매트 깐 후로는 한 번도 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떨어뜨릴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떨어뜨리지 하고 렉에 않고 올리고. 렉에 올리는 것만 해도 되게 소리가 오, 많이 나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사시면 뭐 웬만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3대 운동과 그 다음에 바벨을 맨 위에 올리면 매달리기라던가 턱걸이 뭐 이런 것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설치를 한 뒤에 저랑 이제 그 같이 사는 분과 함께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추천인데 또 이게 사실 돈도 이제 돈이지만 공간이 없어가지고 보통 설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이제 좁은 집에 사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여건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뭐 추천한다. 네. 된다면 추천한다. 그리고 이제 들인 비용을 그 헬스장 다니는 게 사실 가장 싸긴 싸요. 네, 싸긴 싸고 이제 근데 집에서 하면은 헬스장 가서 하면 훨씬 좋은 장비에서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집에서 하면은 일단은
그 심리적 거리가 아주 줄어들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네, 운동하러 이제 헬스장을 가야 된다. 사실 이 문턱을 자발적 반응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문턱을 넘어서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네. 이제 운동을 할 때 헬스장까지 가는 게 일단은 어려운 거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이제 방문만 열면 이제 음. 운동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촉매 반응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만 보면 이제 헬스장을 다니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싸다는 거. 네. 근데 한 달에 거의 뭐 한 달에 5, 6만 원 아닌가요, 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개월을 빠지지 않고 다녀야 이제 본전을 뽑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장기적인 비용으로 보면은 네, 그렇죠.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무튼 관련 없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부산대 SF 강연에 대한 건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산대에서 정말 의외시겠지만 SF 행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게 됐는지는 제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추측하건대는 김진재 씨라는 분이 계세요. 김진재라는 분이 예전에 부산의 국회의원을 하셨던 김세연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김진재 씨도 이제 예전에 국회의원이셨고, 네, 그분 아들이 이제 김세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그 김진재라는 분이 SF 어워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김진재 SF 어워드라고 해서 좀 젊은 분들이 SF를 쓰실 때 이거를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상인데, 이 상이 만들어지면서 좀 이런 사업이 부산대에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진재 SF 어워드와 과학독서 아카데미 이런 행사들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관련 홈페이지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과학독창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가면은 관련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래서 그 SF 이벤트의 일환으로 SF가 제가 아까 쳐다봤는데 SF 다시 제가 켤게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SF를 만나다라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SF를 만나다라는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유튜브 생중계도 돼가지고 저도 잠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상준 대표님이 SF 칼럼니스트인 박상준 대표님이 진행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관련해가지고 과학자로서 또 이제 많이 활약을 해주고 계시는 조천호 박사님 그리고 부산대 IBS 기후물리 연구단의 권은영 박사님 이렇게 두 분이 각각 기후 위기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도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걸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이게 SF랑 관련 내용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물론 박상준 대표님이 진행을 하긴 하셨지만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긴 했는데 뭐 제가 안 본 파트에서 뭐 또 SF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스트리밍으로 지금 녹화된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링크를 같이 소개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천호 박사님 강연은 좀 정말로 좀 과학자로서 이 기후 위기를 보는 거 수치에 근거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예전에 강연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이제 보니까 정말 심각하긴 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 다음은 신작 소개를 할까요? 네, 신작 소개하겠습니다. 카렐 차펙이라는 체코의 SF 희곡 작가 분이 있죠. 네. 이분이 이제 그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네, 로보 그 유니버셜 머시기 네, 그거죠? 로스무의 유니버설 로봇 네네. RUR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희곡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핵전쟁과 원자로 문제를 예견한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합니다. 요 크라타 키트라는 요 소설이 최근에 번역이 행복한 책 읽기라는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네, 김규진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알라딘에서 사시면 맥주컵도 그 SF 독자들을 위한 오. 맥주컵도 받을 수 있는. 네. 헐 왜요? 갖고 싶다. 맥주컵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맥주컵 좋아해서. 아, 그러시구나. 어떤 맥주컵이지? 한번 볼까요? 아, 정말로 그 비어 글래스 포 사이파이 프렌즈 뭐라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갖고 싶다. 이럴 수가. 갖고 싶으시다면 이벤트 도서 한 권 이상 포함해서 소설 2만 원 이상 구입 시 맥주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만 원 이상이요? 네. 뭐 요새 소설책이 한 권에 한 13,000원, 15,000원 하니까요. 두 권 사야 되겠네요. 네, 두 권 사시면 되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먹는 돈을 아껴서 책을 사는 겁니다. 먹는데 다 썼습니다 이미. 신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군요. 네. 아, 저도 이번 달에 좀 보릿고개라 가지고 신용에 의지해서 살았거든요. 네. 아, 신용카드는 정말 대단한 발명이라고나 할까. 아, 내가 한 달 동안 무이자로 이제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좀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벤트 대상 도서에 뭐 웬만한 SF 책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언제까지인가 이벤트가? 이벤트가 9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뭐 소진될 7월 때까지? 네, 맞아요. 7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착순 한정 수량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있는 걸 보면은 뭐 아직 다 떨어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나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뭐 스캔리우의 그 신작이죠. 이런 네. 거라던가 블러드 차일드도 리커버 에디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던가 NK 재미신의 검은 미래의 달까지 얼마나 걸릴까 신작 이것도 신작이죠. 네. 이거구나. 네. 3,800원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바구니에 공상님이 넣고 계시네요. 어쨌든 요 소설 크라타 키트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서 온 외계인 보고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부제가 SF 우주선부터 인조인간까지라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아까 등장하셨던 박상준 대표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을류문화사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박상준 대표님이 김창규 작가님이랑 같이 쓰신 SF가 세계를 읽는 방법이라는 책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랑 뭐 좀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이 박상준 대표님이 그동안 쓰신 칼럼을 좀 모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속에서 쥐가 숨을 쉬면서 돌아다니기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외계인이 한여름에 얼어 죽을 뻔한 사연, 뭐 이런 내용들이 재미있게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신작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NK 재미신의 신작 검은 미래의 달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소설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잠시 그 댓글에 네, 맞아요. 어떤 분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NK 재미신이 그 장편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휴고상도 타고 뭐 이런 분인데 이 분의 단편집인 거죠. 이 소설은. 그래서 이 소설집이 나와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라 가지고 네. 네, 시선을 확 사로잡는 책이었는데요.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키야 미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대충 예상이 가실 것 같아요. 얘 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사람은 뭐 모두 죽는다 이런 걸 가르쳐야 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제가 잠깐 보기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오래 살면 오히려 세상에 폐가 되니까 그렇지 않게 이제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약간 그 책이 생각나네요. 그 다른 내용인데 저희 읽었던 그 디스 옥타비아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디스 옥타비아요? 아, 그렇죠. 디스 옥타비아는 이제 노인이 되면 무조건 그 어떤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사회였고 이 사회는 안락사. 그쵸. 네. 70세가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는 법이 가결된 그런 가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가결된 다음에 주인공 아주 평범한 도요코네 가족의 일상에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좀 다룬 책인 것 같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작 영화를 이제 영화랑 네. 드라마, 게임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네. 영화 반도가 지금 개봉이 됐죠? 네. 반도 개봉이 된 지 좀 됐죠? 많이 됐죠? 7월 달에 개봉이 됐습니다. 네. 네. 개봉이 됐는데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좋은 평을 주로 받고요. 네. 지금 이게가 그 네. 부산행의 속편이죠? 그렇죠. 좀비 영화. 네. 부산행을 안 봐가지고 저 부산행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부산행은 일단은 KTX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상당히 일어나는 좀비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익숙한 그 환경에서 좀비가 이제 막 뛰어다닌다. 이런 설정이 상당히 좀 신선하고도 뭐라고 할까요? 신선하고 좀 피부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실감나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김없이 K 신파가 나오는데요. 그 신파가 그 외국에서 이제 봤을 때는 좀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외국 영화의 그 좀비 영화에서는 신파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반도에서는 그런 부산행에서의 그 장점이 다 좀 없어진 것 같다. 그 한국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더 들어갔고 뭐 그래서 좀 한국 관객한테는 조금 평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외국 관객한테는 또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보고 재미가 없으면 이제 재미가 없는 대로. 네. 왜 재미가 없는지. 그렇죠. 왜 재미가 없었을까? 우리는 왜 2시간을 날렸을까? 이런. 네. 그
그러네요. 캐나다에서는 박스 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대요. 오. 이건 참 의외네요. 네. 외국인의 시선에서 영화를 봐야 하나? 한국에서 누적 관객 370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세계 15개국에서 매출 4,500만 달러를 넘겼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게 좀 좀비 영화도 그렇고 SF 영화니까 이게 네. 뭐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우리나라 SF 영화 찾아보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SF 영화가 승리호. 네. 네. 9월 달에 개봉을 하죠. 네. 네, 웹툰이 나왔더라고요. 그쵸. 웹툰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다음에서 네. 보실 수가 있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차 트레일러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봤는데 저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웹툰은 괜찮더라고요. 네. 분위기도 좀 괜찮고. 네, 되게 뭐 유쾌하고 스페이스 카우보이, 저희 보았던 거 뭐죠? 카우보이 비밥이요? 네, 카우보이 비밥. 네. 카우보이 비밥 느낌도 나고. 좀 괜찮더라고요. 가볍고 좀 유쾌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캐릭터들도 좀 매력이 있고. 네. 그래서 웹툰은 제가 아직 보는 중인데 웹툰은 다 공개가 안 됐어요. 14화까지만 공개가 돼 있고. 네네. 지금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리고 계신 거겠죠? 그런 거 계속 연재가 같은데요?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쵸. 8월 12일 날 저게 올라왔으니까.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웹툰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소식인가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오.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을 한 테넷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정보 공개가 많이 안 됐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8월 뭐 며칠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8월 26일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고 네, 나옵니다. 그 개봉일이 계속 미뤄져가지고 아. 원래는 뭐 7월 개봉이었던 것 같은데 개봉일이 계속 미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8월에 개봉을 한다고 했고요. 네. 그 약간 스파이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SF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미래 기술이 있어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이라는 기술이 있네요. 네, 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스파이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인셉션 생각이 나는데요. 인셉션보다 훨씬 복잡하다라고 감독이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인셉션도 만만치 않게 복잡한데. 그러게요. 네. 긴장하고 봐야겠네요. 네, 허허.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네, 네. 그다음에 앨리스라는 네. 드라마. 네. 네. 과학자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사실 잘 없잖아요.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많지만, 네. 네, 그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새로 이제 나오는데, 앨리스는 죽은 엄마를 닮은 여자, 감정을 잃어버린 남자의 마법 같은 시간 여행을 그린 휴먼 SF라고 합니다. SBS에서 네, 이제 금토 드라마로 네, 이제 8월 28일부터 나오네요. 네. 그리고 김희선 씨가 주인공이래요. 그래서 김희선 씨가 주인공 과학자 역할을 맡으시고 극중 김희선은 6살에 미적분을 풀고 15살에 한국대 물리학과에 수석 입학한 천재. 그래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약간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네. 사업했었잖아요. 네? 사업 그거 했었잖아요.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네네. 거기서 드라마 같은 거 극본 쓰시는 분들 많았는데 아, 네. 왠지 이름이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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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굳이 이렇게 너무 천재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약간 그런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약간 사실 뭐- 너무 옛날스러운 클리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과학 영재 뭐 이런 거. 네. 네. 사실 그냥
근데 이런 이미지가 자꾸 쌓여버리면 오히려 과학이 대중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좀 천재만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시니까. 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그냥 약간 뭐, 잘하는 과목이 뭐, 국어보다는 수학이었고, 뭐, 과학을 미술보다는 네, 물리였고, 그쵸. 뭐, 이래서 뭐 선택을 한 사람들이지, 딱히 뭐 물론 그 중에는 뭐 천재과인 애들도 있지만 또 아닌 애들도 엄청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구라는 거는 사실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꼭 천재여야만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는 꾸준함이 더 요구되는 뭐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천재는 거의 뭐 만 명에 한 명 꼴이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뭐 약간 노가다나 그 수작업으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물리학에도 그런가요? 그렇고, 네, 물리학에도 사실 대부분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아니라 실험 물리학자들이고, 네. 수학에서도 굉장히 작은 결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좀 보통 과학자를 조명한 그런 드라마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빅뱅 이론 같은. 빅뱅 이론은 너무 너드. 아, 그러니까 그건 또 약간 너무 너든가요? 예, 과학자에 대한 안 좋은 아, 선입견을 좀 그렇네요. 네, 맞네요. 빅뱅 이론도 강화시키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소식은 대탈출 3? 네. 네, 요게 시즌 3. 네, 네. 예능인데 네. 사실 보려다가 출연진이 강호동 씨에다가 너무 다들 남자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주저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요 시즌 3의 컨셉이 타임 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가옥에서 요 그 대탈출 시즌 3를 좀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케일이 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방탈출 게임인데 그 스토리가 보통 방탈출 게임에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는 방탈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1, 2편을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에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몇 편을 보긴 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어떻던가요? 그냥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저희 어머니가 지니어스 그다음에 음, 그 문제적 남자 아, 그리고 뭐 요 대탈출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어, 집에 갔는데 이거 보시길래 옆에서 앉아서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 음, 들고 음, 배우들이 그 배우라고 하나요? 출연진들이 다 남자인 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네, 그럼 다음 소식 할까요? 네, 네, 어, 이 게임이 네. 되게, 호라이즌 제로던 예, 엄청 유명한 게임이죠. 네, 호라이즌 제로던 네. 고티에 손꼽히는 고티라는 건 뭐냐면 게임 오브 더 이어에 네, 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잡지에서 이제 주는 상이죠. 네, 이 게임이 원래 플스에서만 네,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팀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PC로 그러니까. 네, 네, PC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8월 7일 날 출시가 되었네요. 그래서 저 이거 좀 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플스용 패드도 있고 하니까 게임 패드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되니까. 버그가 좀 있나 보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지금쯤은 다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튕기고 세이브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아, 뭐 서서히 고쳐지겠죠. 그렇겠죠. 네.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그냥 같습니다. 네, 원활하게 플레이하려면. 그냥 두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인공이 여성이고 되게 좀 강인한 여성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약간 그거죠.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쵸.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고 아주 먼 미래, 먼 미래 한 만 년인가 천만 년인가 그 후의 미래고 그래서 예전의 과학 문명 유적이 남아 있지만 지금의 문명은 상당히 많이 퇴화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 RPG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세계를 탐험하고 그다음에 뭐 네. 사냥을 하고 능력을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죠. 그 네. 다음에 뭐 비밀을 하나씩 뭐 네. 찾아가고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RPG 게임 재밌죠. 네, 또 노가다를 많이 해야겠죠. 아마 플레이 타임이 많이 길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좀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저희 방송에서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RPG는 그래도 노가다, 특히 이런 PC RPG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노가다가 없죠.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 플레이 시간이 그냥 끝없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노가다성이 있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퀘스트 같은 거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안에서 볼 수 있는 세계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즘은 좀 인력을 갈아 넣어서 그런 걸 해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래서 신작 소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네, 요 웹소설 창작 특강 팟캐스트 네, 이거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얘기를 했던가. 네, 이 네. 애니메이션, 이 만화풍으로 그려진 이거 보면서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네, 그 내용을 소개를 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 SF란 무엇인가라는 에피소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 본격적으로 이제 SF 얘기를 해서. 내용이 네, 나와가지고 김창규 작가님이 SF란 무엇인가라는 에피소드를 이제 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SF 팬들한테는 좀 익숙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SF, 말 그대로 SF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SF를 뭐 과학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유서 깊은 그런, 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런 컨텐츠가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좀 뿌듯하고 그래서 EBS에서 이런 거를 만든다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네,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달리기 파트너 프로그램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네.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그 달리기 할 때 같이 달려주는 사람 이제 페이스를 좀 조절을 하면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면은 이제 유령처럼 이제 실제로 사람이 달리진 않지만 이렇게 같이 달려주는 이런 AR상의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고스트 페이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그 화이팅 대운동회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났거든요. 거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소녀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세계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세계를 구하나요? 네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스케일이 커지나요? 네,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의 엄마가 아주 세계적인 그 탑급 이제 육상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육상 선수의 그 달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이제 3D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이 주인공이 엄마랑 같이 달리고 싶어 이러면서 그 엄마의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도 옆에서 같이 이제 땅 해가지고 같이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그 레이싱 게임인데 레이싱 게임에도 고스트
가 있잖아요. 아, 있죠. 예. 기록, 예전 네. 자기 기록을 네. 이제 고스트로 불러와가지고 같이 레이싱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자기 아버지가 그거를 해놓고 돌아가셔서 어머나. 자기가 그거를 추월하지 않고 항상 아. 추월하지 않고 경주를 한다 막 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아니면 그 추월하면은 그게 갱신이 돼버리니까 아, 그러네요. 네. 없어지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네. 다음 소식은 책방 허송세월. 네. 허송세월이라는 책방이 여기가 천안이었나? 네, 네, 천안에 천안시 있는 동남구 대흥로 네. 207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여기에서 장르 스테이지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7, 8월이 SF네요. 네, 맞아요. 다 갔네요. 그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지용 교수님과 또 박해올 작가님이 음, 네. 이 SF 스테이지를 진행을 음. 해 주셨습니다. 네, 7월이 SF 스테이지 첫 번째 인공지능 이야기. 네, 이지용 주제로 돼 교수님이 있고. 네, 2번 하셨고 두 번째가 그 박해월 작가님이 이제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SF 이야기라는 주제로 2번을 강연을 해주셨네요. 8월 23일에 강의가 하나 있네요. 이게 언제 올라가죠? 8월 23일날 올라갈걸요? 아, 네, 그 전에 좀 페이스북 같은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장르도 보통은 같이 좋아하시니까 네. 보면 뭐 로맨스, 뭐 역사와 팩션, 판타지, 추리에 대한 이제 추리는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쵸. 추리, 판타지도 좀 궁금하고. 네, 요런 내용들도 이제 이어서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심지어 판타지는 주제가 히스토리 오브 게임 판타지네요. 허허, 게임 판소. 재밌겠다. 네. 이웅희 작가님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이분 그 텍스트릿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비평 많이 하시는. 네. 그리고 정소연 작가님이 일본어 칼럼. 네, 칼럼을 연재를 시작을 하셨다. 요거를 제가 소식을 접해가지고 혹시 일본어를 아시는 분은 note.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정소연 작가님의 그 칼럼을 쿠온의 책 이걸 뭐라고 하죠? 탄핵가 저런 거 선반 뭐 그런 뜻인데 네. 네, 그 코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 그 정소연 작가님 변호사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 변호사구나. 내용도 네 그런 내용도 네. 연재를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네. UAE에서 화성 탐사선을 이끈 우먼 파워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났길래 네 가져와 봤습니다. 경향신문의 이윤정 기자의 기사고요. 네, 근데 제목이 화상 탐사선이라고 지금 오타가 나 있는데 네. 저희가 이 기사를 한참 전에 봤는데 아직까지 오타가 안 고쳐지고 있네요. 7월 21일 기사인데 네, 아직 수정이 안 됐네요. 네. 어쨌든 개발팀 인력 중 여성 과학자 비율이 34%다. 네. 그래서 장관이 33살밖에 안 됐다는 게 또 되게 신기했고 거의 저랑 동갑 정도인데 와 장관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부 장관이 33의 젊은 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내의 연구진도 80%가 여성이고 네. 유럽이 아니지 UAE가 뭐의 준말이죠? U가 뭐였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여기서는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77%가 여성이래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뭐 남자들이 뭐 원래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근거가 없는 얘기일 수 헛소리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네. 헛소리죠. 네. 그래서 이런 발레가 있었네요. 네. 네. 특히 인도나 그 UAE 같은 나라가 여성이 더 비율이 높잖아요. 과학을 네. 전공하는 비율이. 네. 그 미국이나 유럽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 프랑스가 18, 영국이 17%라고 하네요. 컴퓨터 공학에서 비율이 여성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0세기 중반부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뭐 어쩌면 약간 과학계 자체가 좀 빠르게 발전하면서 네. 구시대적인 그런 선입견 뭐 이런 게 없어서 덜해서?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유럽 과학은 상당히 역사가 길고 긴 만큼 이제 여성을 배제하는 역사도 되게 길었잖아요. 마리 퀴리가 그렇게 막 배제가 됐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건 그냥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희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소개해드릴 단신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 그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네. 포항시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아주 오랜만에 동선을 공개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안전지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그 집단 감염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 네, 맞아요. 남대문 네. 시장 케네디 상가에서 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현역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에 있었던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으시라 뭐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10월 달인가에 뭐 여행 주간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게 일본에서 그런 네. 걸 했거든요. 네. 이번에 연휴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고투 트래블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행을 가면 뭐 할인을 해주고 뭐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네. 그 와중에. 그래서 저는 전화를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의 일이 네, 아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네. 경제가 위축되고 그래서 뭐 여행 주간을 만든다. 근데 뭐 여행을 가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간을 만든다는 거는 한꺼번에 다 가자는 네, 거니까. 좀 몰리는 걸 오히려 장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지금도 가실 분들은 다 가시던데요. 그렇죠. 뭐 주간이 있어서 뭐 못 가던 사람들이 가나 뭐 그렇긴 하죠. 그건 맞는 것 그냥 같아요. 공휴일을 늘려주면은 어련히 알아서 가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건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뭘 하기로 했죠? 저희 그 단편 소설 엔딩 보게 해주세요. 네, 라는 소설집을 뭐 엔솔로지, 네. 네, 게임 관련 엔솔로지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다 다음 주에 저희 그 방송이 올라갈 예정이죠? 아닌가? 이게 다 다음 주인가? 주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 그냥 다음 아니죠. 주인가요? 이게 다음 주에 올라가요. 이게 다음 주에 올라가고 그 별의 계승자가 이번 주에 올라가는 게 맞죠.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은 팟빵과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건강하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